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곡곡 우리네 이야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현정익입니다. 우리 별별 곡곡 우리네 이야기 경찰서와 함께 하게 된 프로그램이죠. 원래는 소방서 뭐 이런 데랑 여러 군데 다 통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경찰서에서 참 참여율이 높습니다. 네, 준비를 참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연락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만 2화째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구영주 경위님께서는 1화 때도 나와주셨어요. 저희 라디오 전담 프로 방송인이셔서 경찰서에서 이제 방송을 좀 담당하고 계시죠. 경찰서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 세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별별 곡곡 우리네 이야기 여기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 담당하시는 경희님께서 또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나와주셨고요. 2화째.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오신 또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주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윤채영 경장입니다. 112 종합치안상담실. 치안종합상황실. 치안종합상황실. 이름이 어렵죠. 네. 치안종합상황실 이거 좀 메모해 두고 보면서 해야겠네요. 네. 자, 우리 홍보 담당 구영주 경위님과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윤채영 경장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채영 경장님께서는 혹시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7이에요. 되게 젊으시네요. 네. 언제 네, 언제 저희 성주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성주 토박이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영주가 고향이고요. 네. 21살 때 경찰 처음 들어와가지고 지금 벌써 6년 차예요. 21살 때 들어오셔서 네네, 6년 성주 차요? 그때 처음 왔어요. 그 성주에 왔을 때 21살 때 바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때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면 바로 공무원을 그렇죠. 준비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만 다니고 1학년만 바로 다니고 바로 네. 바로 이제 와 대단하시네.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경찰의 꿈이 있었나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계기가 있어요? 사실 아버지가 경찰관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직업에 대해서 되게 좀 자부심을 느끼시고 또 네. 직업을 딱 보기에 멋진 직업이다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본받고 싶고 네, 따라가고 맞아요. 싶어서 네.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요? 만족스러우세요? 네.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흘러가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만 내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딱히 없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없어요. 그러면 뭐 지금 직업이 잘 맞다는 거죠. 지금이 잘 네. 맞으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네, 사실 경찰이라는 직업이 되게 이제 우리 사회도 과가 많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내가 뭔가를 이걸 하다가 만약에 홍보를 하다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네. 전 그걸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직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크게는 안 들어요. 부서를 여러 가지가 또 있어서 여러 네, 가지 일도 네. 하고 뭐 수사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뭐 분야도 많기 때문에 자기 적성에 맞게 이제 나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외근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사부서에 지원을 해서 형사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 저는 나는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아나운서나 뭐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획 포스트 이런 거를 제작을 잘한다 이러면 홍보 담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통계 아니면은 뭐 교통부서 이런 쪽은 그에 맞는 적성은 딱히 필요가 없지만 그게 적응하면서 우리 여경들이 우리 경찰서에 13명 정도 있거든요. 딱 적재적소에 지금 잘 있습니다. 13분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되게 성주에서 일하면서 신기했던 게 이런 공기관 같은 곳에 참 여성분이 참 많으세요. 근데 경찰서 이런 데까지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곳까지 많으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위험성도 있는 좀 직업이잖아요. 그쵸. 범죄를 상대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다들 유단자세요. 그러니까 여성분이라고 해서 다들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쵸. 유단자 여성분들께서 현장에도 투입이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막 다 때려 눕히겠네요. 그 보이스피싱을 잡으러 다니는 여경도 있고요. 아. 이렇게 뭐 수거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잡으러 다니는 여경
그 여수사관님도 있고 지역 경찰에서 이제 초동 조치를 하는 지역 경찰 우리 신임들 요번에 새로 왔거든요. 네. 그분 2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저기 경위님께서는 그러면 홍보부서로 간 게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아니요. 쪽으로 잘하셔서 저는 다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좀 홍보 담당은 좀 고참이 가는 곳이네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주로 이제 안 올라가는 부서가 이 부서예요. 왜요? 좀 재미가 좀 떨어지나요? 나 뜨겁잖아요. 그냥 조금 다 뜨겁다고요? 나 뜨겁다고. 나 뜨겁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홍보라 이제 업무가 홍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문 기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경무계에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찰이라는 직업 중에서도 좀 사무직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홍보가 예, 이 열심히 뛰는 범죄 현장에서 뛰고 그런 경찰을 꿈꾸던 사람들한테는 안 맞죠. 좀 심심한 직업일 그렇죠. 심심한 직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희생을 하고 계신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또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참으로서 희생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 재미를 방송에서라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을 이제 들어오는 거 보면은 네. 이제 윤채영 경장도 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때부터 자기 고등학교 때 이 경찰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보면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준비를 경찰 공무원 준비를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조금씩 그래서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그래서 거죠. 이제 1학년만 대학교 1학년만 다니고 바로 올 수 네. 있었구나. 네. 진짜 경찰에 대한 꿈이 완전히 확고했네요. 네. 천직이네요. 다른 직업을 원래 유전도 중요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경찰이면 그 피를 물려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 최소 아, 경찰관으로 입직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요. 벌써 지금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27살밖에 안 됐으니까 진짜 신기치. 네, 진짜 대단하죠. 진짜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1살 때 진짜 꿈도 딱히 없고 그냥 애들이랑 먹고 놀기 바빴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보통 많은 대학생들은 친구들이 술 먹고 놀기가 바쁠 네. 나이에 공부를 해서 들어온 거니까 진짜 대단한 존경스럽네요. 거죠. 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고등학생들 보면 연락을 많이 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많이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래에 대해서 미래 딱 네. 정하고 적성을 딱 찾고 바로 이제 공부를 일찍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네. 네. 또 성주 학생들의 또 모범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다 유단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두 분 다 유단 네. 어떤 저는 검도 2단, 너는 네. 저요? 음. 저 유도 근데 유도 1단. 네. 우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저번에 같이 왔을 때 우리 순경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뭐 주짓수, 맞아요. 합기도 뭐 할 것 없이 합의 8단. 와. 음. 성주 경찰에서 무시무시한 네. 와. 그러면 그것도 이제 좀 뽑을 때 경찰관을 뽑을 때 좀 그것도 많이 보나요? 많이 가점을 있는지. 줍니다. 가점을 네. 줘서 네네네. 그래서 다들 유단자 분들이 네. 이제 오셨군요. 성주가 이렇게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도 유단자인 유도 윤채영 경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유도도 배웠겠네요. 아니요. 경찰 되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대학교를 아. 제가 경찰행정학과를 가면서 거기서 이제 유도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단증을 따고 했던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이제 직업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네.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네네. 뭐 가고 싶은 부서라는 게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아직 정년까지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홍보까지. 저는 뭐 상관없어요. 모든 네, 다음 자리. 그러니까 물려주면 되겠네. 그대로 물려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다 해보고 싶어요. 그게 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 하다가 1시간이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 첫 번째로 지금 경장님부터 윤채영 경장님부터 한번 신청해 주시겠어요, 노래? 저는 이제 원래 박효신 팬이어서 네.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그 기프트라는 곡의 가사가 뭐 하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오늘 저 뭔지 알아요. 날이랑 오늘의 맞아요. 하늘은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효신 진짜 완전 광팬이거든요. 정말 오. 저도요. 과연 저보다 더 팬일지. 저는 라디오 방송할 때 하도 초반에 박효신 노래만 틀어가지고 이러다가는 방송의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겠다 싶어서 요즘에 자제하고 있는데 너무 네, 진짜 진짜 저는 박효신 환장합니다. 아.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그랬어요. 맞아. 라이브 영상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요새는 안 그러는데. 저도 요즘엔 바빠서 못 네, 들었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 직캠 이런 거 콘서트 저도요. 직캠 이런 거. 그거 하루 종일 봤어요. 하루 종일 봤습니다. 네, 콘서트 너무 좋아. 가보셨어요? 콘서트는 못 가고 저도요. 나 팬미팅 이런 거. 팬미팅 가보셨구나. 부럽다. 혹시 박효신 영화 보셨어요? 뭐 뷰티풀. 네, 영화관 가서 봤죠. 저 시사 그 박효신 나오는 시사에 가서 봤어요. 진짜요? 네. 와. 진짜. 네. 둘 다 찐팬. 너무 갑자기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처럼 박효신 팬인 사람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말이 길었는데 다음에 박효신 특집으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좋죠. 전에 나왔던 우리 또 경찰관분은 타로 특집으로 타로를 할 줄 알아서 타로 나영현. 네 타로 특집으로 한번 부르기로 했는데 박효신 팬 특집으로 한번 너무 불러보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박효신의 기프트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진짜 본문 들어가 볼게요. 네. 성주 FM 92.7MHz 별별곡곡 우리네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약하지 않다고 눈물로 참던 날들 나를 모르고 나를 말하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어. 어둠 밤에 혼자 남아서 하나 둘 셋 별을 세다가 아침이 온 순간에 오늘의 하늘을 내게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어제보다 더 따뜻해.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 이 노래를 들어봐. 눈을 감아 또다시 눈을 뜰 때면 It's gonna be alright. 텅 빈 내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던 날들 내 눈에 보이던 세상이 전부라는 건 모두 거짓이었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여기가 또 어디쯤인지 고개를 든 순간에 오늘의 하늘을 내게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어제보다 더 따뜻해.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 이 노래를 들어봐. 눈을 감아 또다시 눈을 뜰 때면 내일의 하늘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물 내게
네, 박효신 기프트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네. 네. 오늘의 하늘은 선물 같다. 네, 특히 금요일의 하늘이라서 더 선물 같습니다. 월요일의 하늘이었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경찰도 주말이 있나요? 없죠? 저희 경찰서는 이제 주말에는 쉬는데 네. 우리 지구대 파출소의 직원분들은 뭐 주말이 없죠. 아, 주말이 없어요? 그리고 네. 뭐 요즘 같은 뭐 투표 기간이라든지 오늘이 사전 투표 시작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일 뭐 양일간으로 해서 전 직원들 비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아, 왜 사전 투표 때 하필 비상 근무죠? 회송 그 투표하면서 회송할 때 이제 우리 경찰관들이 이제 경비를 서야 되고 또 이제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순찰 활동 이런 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현금 수송하는 것처럼 중요하잖아요. 표 그쵸. 수송하는 게. 네네. 그거를 제가 잊고 있었네요. 네.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네네네. 바쁘시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근데 저희가 너무 박효신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죄송했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경희님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예요? 저도 박효신 좋아하면 저는 다 잡식 스타일입니다. 아, 잡식 스타일이세요? 아, 다행입니다. 그럼 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었네요. 네. 뭐 이 노래가 워낙에 뭐 눈의 꽃 이런 것처럼 유명한 노래가 아니라서 맞아요. 저는 이거 신청한 거 보자마자 팬이구나 딱 깨달았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노래 얘기 여기까지 더 하고 싶지만 참겠고요. 네, 이제 진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 허위 신고에 관련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살짝 기대를 했어요. 네. 그래도 뭐 너무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면 또 안 되니까 네, 네. 적당히 기대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방역 규제가 뭐 얼마 전에 풀렸죠. 꽤 오래 됐는데 네. 사람들이 정말 외출을 전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건 사고가 그 코로나 규제 풀리기 이전보다 얼마나 또 늘었는지 근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으로 거리두기 해제 전 3주, 해제 후 3주의 112 신고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약 17.6%가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실 요새 날씨도 너무 좋고 코로나도 풀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보복 여행이라고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네, 되게 교통 이동량이 되게 많이 늘어서 그만큼 교통 관련 신고도 대폭 증가했어요. 근데 교통 관련 신고가 늘어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음주 운전 신고가 25%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부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 음주운전은 정말 심각하죠. 네, 너무 많이 이거는 늘었어요. 솔직히 살인 미수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저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정말 너무 싫어하는데 네. 다 마찬가지겠죠. 음주운전이 25%나 증가를 했다는 거는 진짜 네. 요즘에 다들 술 먹으러 가서 그냥 편하게 차 타고 집에 네. 가나 봅니다. 어떻게 잘 잡히나요? 사실 신고가 보통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네네. 내 앞에 차가 많이 비틀비틀거린다. 아.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다든지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신고자 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신고자분께서 그 차량을 계속 따라가 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왜냐하면 차량 번호는 하나만 틀려도 저희가 이제 수배를 내리는데 되게 굉장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만 유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의 100% 검거를 할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음주운전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세요. 검문을 해서 감지를 해봤을 때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어쨌든 잡아서 검문을 해봐야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거는 잡으려면은 그 두 가지만 좀 명심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네. 실제로 음주운전인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퍼센테이지로는 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아, 네, 이렇게 신고에 오인하는 따라서? 경우도 많고, 네, 많지는 않은데. 제가 어제 그 당직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게 밤새 이제 근무를 하고 지금 방송을 한 건데 어제 신고들 중에서 음주 용의 신고가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한 5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은 저희가 적발을 했어요. 그중에 한 건은 실제로. 네, 실제적으로. 이건 신고 정신이. 예, 0.184 거의 취소 수준으로 해가지고 적발을 했었는데 거의 다 구체적으로 신고를 안 해주셔서
불발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구체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위치랑 네, 그렇죠, 위치 그렇죠. 그다음에 번호판. 차량 번호. 네. 위치를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가 그 장소에 가면 벌써 없거든요. 그렇죠. 예, 차들은 빠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쫓아가야 되는데 그건 또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서 네, 그건 조금 죄송한 마음이 크죠, 사실 그렇죠, 신고자님. 이제. 근데 신고를 해 주시면은 어제도 대구에서 공조 요청이 왔었는데 그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성서죠. 성서 쪽에서 벌써 신고가 됐어요. 네. 음주 용의 차량이 성주까지 들어온 거죠. 그 끝까지 이제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추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좀 못 잡았습니다. 일단 연계는 해서 다른 네네네네. 경찰서 왔는데 못 잡았어요. 네네. 번호판도 못 봤어요. 네, 그렇죠. 그냥 신고는 들어왔는데 네네. 그분이 번호판을 못 봤구나. 이게 뭐 흰색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구체적인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좀 포괄적으로 흰색 차량이 뭐 비틀비틀거린다. 30번 국도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틀비틀거리는 차량은 일단 저희가 뭐 좀 애국하는 마음으로 네, 살인 미수자들 다 잡아야죠. 시간 좀 투자해서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좀 저녁에 어차피 막 다들 퇴근하면 시간 조금 남으니까 네, 조금만 쫓아가서 음주운전 다 적발했으면 좋겠어요. 포상도 좀 주나요? 포상은 없고. 음주운전은 포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다 주려면 예산이 모자라겠죠. 네, 거의 사비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감사단의 인사 정도는 드리니까 그 인사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경찰관님들의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맞습니다. 다 같이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 시기에 특히 많이 들어오는 신고들은 그럼 음주와 관련한 신고들인가요? 음주운전이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네. 저희가 2021년 10월 21일자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네. 그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제 국민적인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사소한 스토킹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 신고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스토킹. 네네네.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다음부터 신고가 늘었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뭐 예전에는 좀 어땠나요? 예전에는 스토킹 신고가 거의 없었나요? 누가 쫓아다녀도? 1년에 뭐 한 건 있을까 말까였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것도 굉장히 사소하거나 아니면 오인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지금 1년 채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한 200% 증가를 했어요. 물론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 전에 너무 적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 왔는 사건의 경중도 굉장히 중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그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네. 스토킹에 대한 기준도 조금 애매하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냥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 그걸 다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냥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서로 만약에 뭐 연인 관계면 네. 내 남자친구가 날 쫓아온다. 좋죠. 네. 근데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쫓아오면은 그건 아무리 그 뭐 가해자가 제 좋아해서 쫓아다닌다. 근데 오늘이 처음이다. 괜찮아. 이건 스토킹. 무조건 스토킹. 그러면 진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데 그렇죠. 일방적으로 막 좀 쫓아다니고 이렇게 좋다는 의사를 불필요하게 표현을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불쾌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면 그건 무조건 스토킹이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처벌을 이제 깐깐하게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진짜 옛날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 대신 바빠졌겠어요. 네. 그만큼 바빠졌을 것 네,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 보네요. 그래도 네. 그러면 이제 잘 처리가 되나요? 그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직접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나요? 그 사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법원에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쉽게 말하면 접근 금지까지 가능할 정도로 법이 많이 중해졌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이제 피해자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된 거죠. 다행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성주 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참외 절도에 대해서 막 좀 뭐 경각심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실제로 참외 절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참외가 보통 3월 달에서 5월 달에가 가장 비싸고 출하량도 가장 많잖아요. 특히나 올해도 되게 참외가 많이 좀 비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신고가 조금 애법 들어왔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참외 절도였는지는 현재 사건을 뭐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농민분들이 그 참외값이 민감할 때, 출하량이 민감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오늘 뭔가 80개밖에 안 나왔다. 아. 그러면은 20개 어디 갔지? 이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누가 참외를 훔쳐간 것 같다고 신고를 저희한테 해주시죠. 그냥 네. 짐작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신고만 들어와도 어쨌든 저희는 뭐 과학수사나 감식을 다 불러서 감식을 하거든요. 절차적인 걸 다 걸쳐 가지고 이제 피해자분 농민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뭐 이거는 진짜 참외 절도가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오인하신 것 같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매년 들어와요. 네, 매년 들어와요. 많이는 안 들어오고. 한 20건 내외로는 들어와요. 한 해 20건이요? 네네. 근데 참외 철이 있기 때문에 네. 봄에 바짝 들어오죠.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사가 적다 하는 이제 네, 의심. 네, 그런 이제 그러면 경우도 의심부터. 많아요. 네. 과학 수사라는 게 어떻게 과학 수사를 해요? 그게 이제 뭐 참외 넝쿨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누가 발로 밟은 흔적이 있다거나 좀 과학 수사 맞네요. 강제로 뜯어간 흔적이 있다면 참외를 뭐 아. 꼭지를 번지 이런 걸로 뜯지 강제로 뜯는 건 흔적이 다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급하게 도망쳐야 되니까 갖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뜯어서 가는구나. 네, 어쨌든 감식은 당연히 다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게 또 이제 과학 수사가 돼서 네네. 또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신기합니다. 이런 건 또 되게 궁금했는데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네, 저처럼. 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궁금한 거 묻다가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 허위 신고, 진짜 허위 신고 얘기 들어갑니다. 허위 신고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와요? 허위 신고가 하루에는 매번 들어오진 않고요.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들어오지는 않고 저희가 1년에 허위 신고를 단속을 하면 한 10건 내외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10건 내외? 네네. 근데 1년에 10건 내외면 성주군민 분들의 좀 시민 의식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이제는 요새는 거의 네. 근데 허위 신고도 좀 처벌이 좀 깐깐한가요? 허위 신고가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으로 처벌이 되는데 네. 그 경범죄 처벌법상 중에 처벌되는 범죄 중에 가장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중에 가장 중요한 네, 거죠. 맞습니다. 허위 신고라는 게 허위 신고 때문에 다른 이제 현장을 못 가면 그렇죠. 저는 그 현장에 발생한 그 피해가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는 거죠. 네, 돈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좋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딱 거짓말을 했다는 그 경범죄로 느껴지지만 처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강하다는 게 네, 다행입니다. 맞아요. 즉결 심판으로 가면은 그 벌금 20만 원 이하의 구류 네. 구류까지 살 수 있거든요. 구류까지요. 네네.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허위 신고 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장난전화 이런 거 혹시 아이들은 진짜 못 모르고 진짜 장난전화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철없는 애들이 그런 것들은 처벌을 못 하잖아요. 사실 현장에 나가면은 애들이니까 이제 용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어른들이 술을 잡수시고 보통 술을 드시고 이제 신고를 많이 하세요. 애들은 그냥 좀 용인을 해주는데 네, 어른- 아이들은 사실 뭐 이해를 해줄 네. 수밖에 없지만은 다 큰 성인들이 술 먹고 술을 많이 드시고, 네, 술 먹고 뭔 전화를 해요? 술을 먹고 만약에 자기 혼자 다친 건데 누구한테 폭행 당해서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다 허위 신고에 해당이 되거든요. 진짜 피곤하겠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지금 일일이 풀지는 못하지만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그런 것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요? 네. 네. 그래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다 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출동은 저희는 딱 이제 접수 요원이 112 신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 사소한 단순 민원 전화인 경우에는 출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건 극히 일부고 다 출동합니다. 저희는. 웬만한 거 다 출동. 네네 들어오면 다 그러면 출동합니다. 진짜 허위 신고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일을 못 가는 경우가 생길 그렇죠. 수도 생길 있겠네요. 수도 있죠. 진짜로 네. 무조건 다 출동을 하니까 네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은 저는 더 세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네. 다른데 출동 못한다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더 들으려고요. 네. 딱 노래 들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소재여서 오늘 네, 벌써 이제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그 술 먹다가 전화해서 그런 분들 얘기만 들어도 헛딱지가 나지만 네.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흥미롭네요. 네. 자, 두 번째 노래는 우리 경희님께서 추천해 주세요. 네. 경희님은 추천곡이 없나요? 저는
윤태영 경장한테 다 맡겼거든요. 아 정말요? 아 네. 그럼 경장님께서 네 다 해주세요. 아. 두 번째 노래 뭐죠? 아 그래요? 혹시 검정 치마 아세요? 아 검정치마 압니다. 네. 사실 성주에서 이런 노래 신청하면 어르신들이 많을까봐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 꼭 듣고 싶었거든요. 네.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라는 곡. 안티프리즈. 네, 아 네. 그렇게 무슨 상황에도 불구하고 꼭 듣고 싶은 노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들 어르신들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 네. 자, 이 노래 한번 얼마나 좋은지 듣고 와보겠습니다.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네, 성주 FM 92.7MHz 별별곡곡 우리네 이야기 허위신고 내용이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리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화서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뜰 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나지은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네가 건네주는 커피 위에 살얼음이 떠도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숨이 막힐 것 같이 차가웠던 공기 속에 너의 체온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있어.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을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너와 나의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해. 또 다른 빙하기가 찾아오면은 어떡해.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네, 두 번째 신청곡 검정치마 안티프리즈 들으셨습니다. 이 검정치마 이 가수가 좀 인디 음악 네. 쪽으로 되게 좀 히트를 많이 쳤었죠. 네. 요즘에
원래는 그렇게 막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는데 점점 마니아층이 두터워지면서 맞아요. 이렇게 또 마니아신가요? 네, 맞아요. 아, 또 좋아하는 가수가 많으시네요. 저는 박효신 일편단심인데. 네. 네,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궁금한 게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그런 허위 신고가 뭘까요?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 저희가 단속한 사례 중에 한 건은 물론 술을 드셨고요. 네. 전제는 술을 일단 드셨고요. 술을 술을 드시고. 드셨고 그 이제 숙박업소 내에 전기 레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불이 안 켜진 거예요. 근데 그걸 불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불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 그러니까 화재가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 이렇게 신고를 하신 거죠. 이것도 허위 신고로 단속되셨습니다. 아, 불났으니까 빨리 와달라고요? 네, 전기 레인지가 가스 레인지가 한 번 안 켜지니까 술에 취하니까 이게 불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불이 안 켜지는데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불이 안 가스 레인지가 작동이 안 되는데 이게 화재가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 와서 가스레인지 불 켜달라는 거네요. 뭐 그런 화제를 내달라는 건가? 아, 되게 독특한. 네,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아, 그럼 보통 연령대가 얼마나 되셨죠? 보통 40대 이상, 아. 최소 40대 이상인 되세요. 네. 아, 젊은 층에서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근데 참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진짜, 있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하죠? 네. 가스레인지 불이 안 켜지니까 네. 불이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 제 네. 생각에는 가스레인지 불 좀 켜달라고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빨리 해장국 빨리 끓여 먹으려고 네. 좀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네. 그런 그분도 이제 처벌을 받으셨겠죠? 그렇죠. 그분은 이제 저희가 즉결 심판으로 회부를 해서 이제 판사님의 심판을 받도록 넘겼습니다. 결과는 나온. 결과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뭐 벌금이 얼마 나왔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 과정이 저는 모두 다 처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법원까지 가서 판사님 앞에 서서 그쵸. 이렇게까지 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이미 벌금의 여부를 떠나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자기는 전화 한 번 한 건데. 네네네네. 일반인이 판사님을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뭐 솔직히 빨간 줄 한 줄 그어진거나 마음속에 빨간 그렇죠, 줄이죠. 그렇죠. 마음속에 네. 빨간 줄 하나 그어졌습니다. 네. 좀 반성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술버릇 안 좋은 사람이 진짜 좀, 맞아요. 좀 그렇네요.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허위 신고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크게 없는데. 저는 방금 그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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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또 이제 뭐 술 먹고 혼자 넘어진 다음에 약간 뭐 다 맞았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것도 네, 있고 그런 그게 것들. 다 올해 최신 사례거든요. 다 최신 사례예요? 네네네. 또 이게 보니까 뭐 오토바이 관련해 가지고 예시가 또 하나 있던데. 네 맞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 어떤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네. 무상으로 이제 받았는데 무상으로 받고 나서 그걸 다시 이제 원래 주인이 가져간 거죠. 근데 그 원래 주인이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이 원래 주인이 가져간 걸 알고도 도난 당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네. 그냥 선의를 베풀어서 줬는데 네. 선물을 줬다 뺏은 것도 문제네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좀 악용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도난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더 문제고. 네. 문제투성이네요. 네. 네. 근데 성주에는 워낙 좋은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좋은데 가끔 이렇게 또 술 먹고 그렇죠. 네. 술이 문제예요. 술이 문제예요. 실수하시는 다 분들이 좋으신 분들인데 술이. 그러니까 술 먹고 실수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네, 괜히 맞아요. 술 먹고 실수 한 번 했다가 저 법원까지 가고 맞아요. 판사님 앞에서 이제 구구절절 설명까지 설명도 하고 다 해야 네. 돼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네. 정말 다들 술 조심, 술 버릇을 다 좋은 술 버릇으로 다 고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허위로 신고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허위로 신고한 일은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인데 이게 경찰에 신고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 송아지가 막 어디 부딪혀서 아프다,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없고. 그런 거 송아지 뭐 탈주. 소 탈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워낙 비싸죠. 한 마리는. 네. 이게 한 마리만 그 우리에서 나가도 일주 신고가 들어옵니다. 요거를 일주 신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주 신고요? 네네네. 네. 도망가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일주 신고. 가축 아. 일주 신고. 그런 게 있어요. 돼지나 뭐 소, 뭐 흑염소 이런 거 다 일주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가 막 간혹
들어옵니다. 우리는 아. 여기 농어촌 여기 농촌 여기 지역이기 때문에 와, 일주 신고 되게 신기합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런 가축이 도망간 거에 네. 대해서 그것도 신고를 신고서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정식 신고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원래 네. 112로 신고가 그러면 들어오는 직접 출동해서 잡아주세요. 네. 소방이랑 같이 사실 저희는 그 소를 잡을 만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소방에는 마취총도 그쵸. 있고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그쵸. 소를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아무리 유도를 배워도 소를 업어치기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장비가 필요한데 그래 소방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네. 네. 그래도 그런 신고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 네. 그 입막음 안 하고 이렇게 뭐 산책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대형견이 이제 그 산책 같이 하다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뭐 손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신고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신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들어서 예. 그럼 대형견 입막이 안 한 것도 그것도 이제 좀 경범죄로 경범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거 진짜 중요한데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막 큰 개들 입막이 안 하고 있으면 좀 무서워가지고. 저도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걔한테 쫓긴 기억이 한 번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진짜 배려를 맞아요. 안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또 경범죄로 취급이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 참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경찰관 입장으로서 이제 이런저런 신고 전화를 많이 받는데 네. 그래도 뭐 허위 신고든 뭐든 간에 이제 신고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신고 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허위 신고는 당연히 안 해야겠고 그렇죠. 네. 혹시 뭐 중요한 일이 발생해서 신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더 편하게 접수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본인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성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마을마다 마을에 고유로 내려오는 명칭이 있어요. 부락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으로 다짜고짜 와달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구동골인데 일로 좀 빨리 와주이소 이러면은 저는 구동골이 어딘지 몰라요. 성주에 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은 뭐 구동골이 어디고 뭐 땡끝이 어디고 뭐 장터가 어디고 다 아실 건데 저같이 이제 신임 순경들이나 아니면은 성주에서 직장만 성주고 거주는 뭐 대구나 성주 인근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유 명칭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는 그런 고유의 명칭보다는 정확히 무슨 리 몇 번지 아니면은 뭐 도로명 주소를 아신다면은 어디 길 몇 번지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신고 접수를 정확히 해서 빨리 출동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위치라고 하면 뭐 도로번호나 그렇죠. 도로번호나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우리 서점 2층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방송국 주소를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서점 근처에 있는 방송국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신고를 해주시면은 그 같은 건물에 있는 방송국이다라고 신고를 해주시면은 경찰관들이 최대한 찾아가지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다짜고짜 거기 뭐 어디 사거리에 있는 방송국인데 하면 사실 사거리에 건물이 엄청 많아요. 그쵸. 그걸 다 일일이 뒤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모르시면은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이나 큰 상가 뭐 간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신고를 빨리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주변에 큰 건물. 근데 사실 농촌 쪽이면 주변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건 조금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네. 각 전봇대마다 부여되어 있는 고유 번호가 있어요. 아. 그런 걸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책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성주에 비닐하우스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그 비닐하우스 주인의 휴대폰 번호를 이제 락커로 적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해당 파출소에서 그 비닐하우스 주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거니까 네. 수십 개의 비닐하우스 중에서 그쪽으로 딱 특정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비닐하우스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도 바로 알 수 있고 위치가 어딘지도 바로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저건 저희 성주의 특수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특수 시책이네요. 네, 그렇죠. 비닐하우스의 주인 번호 적어놓고 네네네. 그게 비닐하우스 주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비닐하우스 그렇죠. 주인 번호가. 네네, 맞아요. 아, 또 비닐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특수 네. 시책이 생길 지역만의 그 특수 시책이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근데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주셨네요. 아, 근데 진짜 막 도저히 모르겠는 고유의 명칭을 알려주면서 여기 모릅니까 하면서 막 짜증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와달라. 무슨 일단 다짜고짜 앞뒤 다짜로 응. 일단은 와달라. 일단 가요 저희는. 네. 일단 다 가는데 그런 식으로 신고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장 상황이나 위치를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지도 팁을 들으셨으니까 다들 네. 최대한 침착하게 네, 침착하게. 침착하게 위치 설명 무조건 막 모르냐고 빨리 와달라고 막 하지 말고 침착한 위치 설명 네. 중요합니다. 네. 저도 뭐 성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성주 지리 같은 거를 거의 몰라요. 네. 그럴 땐 그냥 주변에 있는 건물 네.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전봇대 번호 그거는 확실히 좀 알아둬야겠네요. 네, 그거는 주변 전봇대를 찾아가서 번호를 보고 네. 네, 맞아요. 뭐 GPS로는 잘 안 되나요? 위치 추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신고자님한테 문자가 가요. 내 위치 추적을 경찰에서 했다고. 근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내 그러면- 사생활 침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제 위치 추적해서 와주세요 하면 그게 좀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있긴 있죠. 근데 네. 위치 추적 안 됩니까? 하면서 보통 성질 그렇죠. 화를 못 내서 저희가 아. 막 계속 물어보니까 신고자님 위치가 어디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빨리 위치 추적해서 빨리 와주이소 이러면은 참 뭐 대기야 되죠. 좀 당황스럽죠. 좀 화가 많은 예. 분들이 좀 뭐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예. 화가 쌓이신 분들이 있나 보네. 네. 그래도 뭐 신고를 할 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침착함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든 전화를 받는 사람이든 다 같이 침착해 줘야 이제 빨리 해결이 잘 되는데 네. 한쪽에서라도 이제 침착하지 못하면 이게 일이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들 또 많이 들었는데 또 혹시 허위 신고에 관해서 아니면 뭐 다른 뭐 범죄나 아니면 문제들에 대해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성주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경위님이나 아니면 뭐 경장님이나 뭐 프리스타일로 뭐 딱히 제가 뭐 질문지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프리스타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없어도 돼요. 네. 오늘 저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보이스 피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이제 저희가 요새 조금 민원인 분들께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은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 시에 무조건 경찰이 출동하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놨어요. 네. 사실 그 은행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돈 내가 뽑아서 내가 가겠다는데 왜 경찰이 내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냐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그런 범죄자들한테 돈을 인출해서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걸 막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500만 원 인출 왜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거짓말을 해요. 경찰관한테도. 왜요? 제가 이거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뭐 딸내미 뭐 사준다고 뽑은 거다. 아니면은 뭐 공사 대금 지불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조종 아닌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관 출동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 뽑아오세요. 다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 얘네가. 그러면은 경찰관한테까지 거짓말을 해서까지 그 돈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 이제 현금을 인출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하셨을 시에 조금은 화가 나시겠지만 조금은 성가시겠지만 그래 조금 이해를 해달라. 왜냐면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속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네. 이렇게 돈을 확 뽑으면 그냥 출동을 하는군요. 네, 네. 방금 말한 사례가 방금 그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 관내에서. 네, 되게 많았어요. 관내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일단 그렇게 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것도 사전에 알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얘네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뭐 진짜 무섭다. 오죽하면은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을 뽑아야 출동을 하거든요. 네. 490만 원 뽑으라 그래요. 아. 그리고 나머지 뭐 얼마 금액은 나중에 뽑으라고 이렇게까지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그 말이 딱 맞아요. 특히 우리 여기 성주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네네. 좀 그런 사기에 더 취약한 것 같아요. 네, 보이스피싱 맞습니다. 같은 수법에. 네. 진짜 경찰관 분들이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책임감이 막중하시겠어요. 또 이제 상대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은 조금 고집도 있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조금 맞아요. 좀 그냥 대화가 안 통하면 그냥 막 일단 승질내는 그런 것도 네. 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 노동도 어느 정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직 서비스직. 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봉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오히려 성주가 좀 범죄 이렇게 막 좀 폭력 관련된 범죄보다는 그런 류의 범죄들이 더 예. 많은 곳이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이제 무술도 배워서 왔는데 그런 거 쓸 일 없고 이제 정신 노동, 이 서비스 정신을 투철이 해가지고 사람 상대하는 게 그게 또 네. 요즘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다들. 이런 경찰관 분들의 이 고뇌를 다들 좀 알아주시고 우리 성주 국민분들께서 항상 좀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노력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타지에서 21살 때 오셔가지고 6년 동안 성주를 위해서 좀 일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프로그램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오늘 준비한 질문들 몇 쪽으로도 참 재밌는 대화 많이 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 소감 한번. 네, 우리 경희님께서는 뭐 이제 방송 담당이 되셨으니까 벌써 두 번째가 되었는데 네. 다음은 무슨 주제로 찾아뵐지 참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홍보 담당자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항상 경희님께. 이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런 거 난생 처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난생 처음 해본 소감 어떠세요? 오늘 첫 데뷔거든요. 네, 첫 데뷔입니다. 데뷔 무대였어요. 네, 방송 첫 데뷔인데 일단 이런 기회가 생기자마자 저는 제가 손 먼저 들었었거든요. 방송 욕심이 있으시군요. 어떻게든 뭔가 홍보를 하고 싶어서 욕심이 약간 방송- 일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음. 네, 있어가지고 먼저 들었었는데 일단은 지금이라도 오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다음에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참여하고 싶다는 말 진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11월 2일이 112 신고의 날이거든요. 정말요? 예, 11월 달 특집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11월 2일이 이런 네, 날도 112. 112 신고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네. 저 예.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것도 홍보가 좀 잘 돼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경찰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럴 때 112 신고의 날이라고 뜨거든요. 그때 뭐 허위 신고하지 말자라는 그런 캠페인 문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막 저희 막 포털 사이트 이렇게 뜨고. 네네네네. 그러면 그날 뭐 특별한 경찰서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 우리 경찰서에서 특별한 행사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입니다. 그런 거 왜 경찰의 날이 두 번이죠? 신고의 날, 경찰의 날. 네. 신고의 날 따로 경찰의 날. 그때는 이제 행사를 하고. 네. 네. 경찰의 무슨 행사예요? 그러니까 기념식이죠. 우리 경찰을 기념할 만한 하루, 아. 1년에 한 하루 있는 행사고, 네. 그때는 이제 모범 경찰관들, 그동안 수고했던 경찰관들, 아니면 경찰에 협조해 주신 우리 협력단체 분들, 아니면 민간인분들을 선정해가지고 포상도 하고 수상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포상 수상도 하고 네네네. 뭐 회식도 하고. 회식은 이제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예. 아쉽네요. 네. 껴서 놀라고 했었는데. 네. 저 경찰의 날 10월 21일 네. 그리고 신고의 날 11월 2일. 2일. 이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두시고 조금 기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렇죠. 워낙에 또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이 이렇게 경찰의 날과 신고의 날 홍보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꼭 또 나와 주시고요. 네. 다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시니까 아까 치안 종합 상황실에서 그러면 이 허위 신고뿐 아니라 이것저것 다 담당하실 테니까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주제로 한번 나오셔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님도 앞으로 또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으면서 네, 물론입니다. 저희 방송에 너무 오늘 대본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부담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좀 죄송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항상 좀 가벼운 대담하면서 경각심도 주고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다음에도 좀 어느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좀 방송국에 놀러 나간다, 쉬러 나간다
잘한다는 느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FM 92.7MHz 별별곡곡 우리네 이야기 경찰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 별별곡곡 우리네 이야기 오늘 구영주 경위님과 윤채영 경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클로징 신청곡이 있어야죠. 자, 클로징 신청곡 마지막으로 경장님 아, 신청곡 하나 더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보시 우리들의 블루스요. 네, 요새 드라마인데 네. 거기 이제 김연지가 네. 부르는 위스키 온 더 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이게 우리 성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위스키 온 더 락이요? 네, 위스키 온 더 락. 여기 적힌 거랑 다른데. 아, 그래. 아, 제가 제일 밑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위스키 온 더 락. 네. 위스키 온 더 락. 네. 그 술 위스키 말하는 거죠? 네. 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이런 곡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좋아요. 위스키 온 더 락 바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이 노래 클로징 곡으로 틀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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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 오는 그날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철